이재명 당대표가 주한국 중국 대사 싱하이밍 대사를 관저에서 만났죠. 여기서 상당히 이 싱하이밍 대사가 파격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관련한 영상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주 뭐 공간이 보기가 좋은데요.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일가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욱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런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했던 발언들을 두고 국민적 자존심에 좀 상처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대사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공개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중국 측에서 먼저 그 이재명 대표에게 만찬을 그러니까 찾아오고 얘기했는데 사실 싱하이밍 대사가 주로 국회 쪽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났는데 관저 정치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했을까? 우리가 7일 날 우리 정부가 외교 안보 협력 그 지침서를 발행합니다. 이게 뭐냐면 5년마다 한 번씩 발행하는 지침서인데 여기서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동안 먼저 중국을 기술한 다음에 일본을 기술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미국 다음에 일본 기술하면서 중국을 기술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시점에 그 오퍼가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싱하이밍 대사가 아마 중국 그 정부가 조율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 장문의 페이지를 가지고 읽는다는 것은 중국 정부에 어느 정도 훈령이 있어야 가능한 한 행동이지 저게 외교, 그러니까 대사로서 단독 행동이라 보기 어려운데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왜 그럼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이렇게 호응을 해줬을까?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서 아마 중국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하자는 그런 명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패착이라고 봐요. 중국 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미국과 좀 경도된 이야기, 그다음에 이번에 한국의 국가 전략 지침서, 외교안보 지침서에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뭔가 도발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티핑 포인트를 딱 지금 준 거란 말이죠. 중국 측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생중계하는 것까지 허용하면서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최소한 저 부분에서는 싱하이밍 대사 당연히 부적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초치해서 요구도 한 거고 항의도 한 거고 한 건데 빈협약에 따르면 주재국 대사는 주재국에 어떠한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언행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위반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의 대표고 직전 여당의 대통령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정중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해서 한마디 했었어야죠. 그건 오늘 우리는 외교 우호 증진 때문에 온 거지 정치적인 이런 중국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는 아니다 정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으면서 마치 중국이 우리에게 야당 대표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했던 외교라는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과정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거칠게 전달할 수도 있었던 기회를 줬던 것. 특히나 강대국에 대해서는 저렇게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 점이 전 두 번째로 안타깝고 세 번째로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저는 외교는 국익이 없는데 저는 야당 대표가 중국 측과 만나서 괜찮아요. 국익을 위해서 이해한다면. 그런데 저렇게 정치적인 이익에 앞서서 저기 했던 문제.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도 정치적 이익이 국익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비판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거의 뭐 작심을 한 듯 한 15분 정도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와서 줄줄이 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렇게 판을 깔아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가 또 말을 했는데요. 함께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준비한 원고를 꺼내 들고 작심한 듯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짝짝꿍하고 백댄스를 자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대사의 무례한 발언에 제지하고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교지를 받들듯이 15분 동안 고분고분 듣고만 있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들이 마땅치는 않지만 또 우리의 주장을 또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싸우러 간 것은 아니고 관계를 개선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좀 더 지켜내기 위해서 공동 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외교입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는 우리 야당 대표 또 야당의 노력에 대해서 이런저런 폄훼를 하고 또 비난을 가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입장을 밝히는 동안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뭐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참모들은 일부 또 받아 적기도 하는 모습까지 같이 보이고 민주당이 또 이거를 다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입장을 이렇게 홍보해주는 장을 마련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야당 대표를 폄훼하는 거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차 앵커처럼 우리 국민들이 좀 불편하신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주재국 대사가 발언 수위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하거나 불쾌하면은 초치도 할 수 있고 항의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거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제 모두 발언 초청을 했고 가서 서로 정해진 외교 프로토콜에 대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모두 발언을 했고 싱하이밍 대사도 했는데 무슨 야당 대표가 호응을 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지금 국익을 위해서 어떤 외교를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과 정부는 어떤 외교를 합니까? 저런 비판을 하기 전에 자기들을 한 번만 돌아보세요. 제발. 여기다가 무슨 뭐라고 합니까? 백댄서 짝짝꿍. 저 집권당 대표가 하실 얘기입니까? 집권당 대표는 어떤 외교를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가서. 첫째, 정말 우리가 중국 하면은 우리 무역의 최대 우리가 흑자를 보는 중국이었습니다. 네. 이게 지난 30년간 유지됐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우리가 중국한테 최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을 문제 삼았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가서 우리 수출 기업들, 현지 기업들, 우리 교민들 너무 힘들다. 예. 그리고 수출 기업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따른 근로자, 노동자 우리 수백만일 겁니다. 네.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여기에 대한 애로점을 뚫어주고 중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한번 보십시오. 다 공개된 내용이니까 비공개 예. 때도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수교를 하고 우리가 경제적 이득과 외교의 안보 지렛대로 삼은 정부가 윤석열 정부들이 보수 정부가 이렇게 맥을 이어오고 있는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예. 보수 정부가 해놓은 거예요. 30년 전에. 네. 그걸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위기 관리에 있어서 중국 측 역할이 중요하다. 네. 야당 대표가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얘기입니까? 세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 공동 대응하자. 네. 아니 남태평양 소국인 피지 내무장관도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일갈합니다. 안전하다면 국내에 놓으시오. 네. 그 시각에 뭐 했습니까? 우리가 가서 중국 대사 만나서 야당 대표가 이런 얘기할 때 김기현 대표님은 일본 대사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죠? 비과학적이고 선동하는 거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집권당 우리나라 국민의힘 대표가 할 얘기입니까? 예. 자민당 대표가 일본 자민당 대표가 할 얘기입니까? 저는 그래서 중국 대사의 발언이 지나치다 한 거를 지적할 수 있어요. 네. 예. 하지만 야당 대표가 국익 챙기겠다고 국민 삶 챙기겠다고 가서 얘기한 것까지 폄하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좀 과도하다. 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우리 말씀-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배팅과 관련한 얘기는 먼저 했죠. 배팅 이 미국에 해야 된다. 근데 이걸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했었어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을 만한 발언인데 이 발언의 주체가 대사였단 말이죠. 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주한 중국 그렇죠. 대사였단 말이죠. 근데 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과거에도 이렇게 조금 도를 넘는 발언을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여러 좀 안 좋은 그 기억을 심어줬던 것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그 우리나라에 와 있는 뭐 대사이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식 직함이 특명 정권 대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의 국가를 대표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한 이야기는 이 지금 싱하이밍
대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네. 아마 중국이 판단하기에는 친미, 친일, 일변도의 이런 진영 대결 외교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또 특히 방미 직전에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문제에 대한 네. 그러니까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그 부분에 대한 입장 그런 부분들을 아마 상당히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한국에 공개 경고장을 내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예. 아마 지금 야당 대표의 만남을 하나의 계기로 삼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말 이 장면 보면서 정말 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분노했어요. 예.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당당한 지금 주권국 대 주권국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재국 대사가 이렇게 도를 넘치는 이야기를 한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장소 자체가 그 공간 자체가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대표가 지금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기회를 삼는다는 것은 우리 국내의 진영 간의 갈등을 일종의 갈라치기 하는 그런 네. 모양새로 비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 입장을 더 이상 반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중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싱하이밍 대사가 그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공개적인 만남 자체에 대한 상당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제1야당의 대표가 이 지금 대사 관저에 갔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외교적인 이런 미묘한 국면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을 비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이런 이 지금 모두 발언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일종의 정치적인 하나의 그 선전의 장을 열어준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생각이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15분 동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가 듣기에 불편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네. 사실은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건 아니다고 네. 분명히 말을 하는 그 정도의 제스처는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는 일단 이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하고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대일 외교, 대미 외교, 그다음에 대일 외교에 치중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외교에 대해서는 이제 막 시동을 걸려던 참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제동이 걸린 건 아니냐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한중 관계에도 먹구름이 끼는 건 아니냐는 전망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중 관계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하고 같을 수는 없겠죠.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을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을 가리켜서 대국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소국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국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런 취지의 아주 너무 겸손한 예. 그걸 겸손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참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까지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 네. 중국은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 정도 해주길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밖에 나가서 자기 가족 욕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는 아무리 미워도 외국 나가서 또는 외국 사람 만나서 자기 나라 정부 욕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한민수 의원님 말씀으로는 호응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긴 그런데 했지만 판을 깔아줬잖아요. 제1야당의 대표가 그것도 중국 대사 관저 집으로 찾아가서 판을 깔아줬잖아요. 네. 이건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싱하이밍 대사가 중국 외교부의 국장급이에요. 네. 국장급 인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70여 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가 사실은 동등하게 만나주는 것도 좀 이상한데 중국이 대한민국에는 자기 나라 국장급 대사를 파견하고요. 북한에는 차관급 대사를 꼭 파견해야 해요. 그것도 기분 나쁜데 발언의 내용을 보면 거의 어떻게 주재국을 상대로 거의 협박을 할 수 있는지 네. 대한민국이 후회하게 될 거라는 취지의 막말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도 사실 초청을 받았습니다만 거절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야당 대표, 국가의전 서열 한 8위 되는 야당 대표가 일국의 관저에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격에 맞지 않고 이례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시겠어요? 개인적으로 분노하거나 화가 난다고 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또 개인적으로 화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논란이 벌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서는 외교의 본령을 좀 생각합니다. 예. 예전에 외교부 출입했던 기자기도 합니다만은 본령을 생각하면 외교의 본령이 뭐겠습니까? 자국민들 안전 지키고 생명 지키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확보하는 게 외교의 본령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 급을 따지는데 무슨 급을 따집니까?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싱하이밍 이 국장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국을 대표해서 특명 정권 대사입니다. 예. 우리가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위안부 부인하고 이럴 때마다 일본 대사 초치하는 거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차관복급인지 국장급인지 3급인지 4급인지 보고 부르겠습니까? 예.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을 대표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항의를 하는 겁니다. 급 같은 거 따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제 법무를 통해서 이럴 때가 야당 대표가 저렇게 가서 공격도 받고 있으니 나는 거절했다. 지난 2월 달에. 예. 김기현 대표는 나는 안 갑니다. 전 좀 보면서 차라리 가서 얘기를 하세요. 한동훈 장관 국회의원님 따박따박 말 잘하던데 가서 항의하십시오. 싱하이밍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 그게 국익 지키는 거 아닙니까? 외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 저는 아니냐는 제가 볼 때는 지적에 대해서. 이거 좀 유치하고 치졸한 반응 같아요. 네. 자, 이재명 대표 가서 저렇게 그런 소리 들었는데 나는 안 갔다고 했어. 예. 이런 건 조금 그렇고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번에 비공개 때 싱하이밍 대사 이런 얘기를 했대요. 미국이 저렇게 우리하고 지금 갈등 관계 같죠? 그게 아니고 물밑으로 다 지금 만나고 실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 안타깝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일본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굴욕적으로 했는데 최근에 외신들이나 뉴스 보니까 북한하고 일본하고 고위급 회담한답니다. 네. 외교라는 건 그런 겁니다. 밖에서 싸움하더라도 안에서도 만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일방적 외교를 하다 보니까 중국, 러시아 모두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야 시원해. 싱하이밍 한번 욕해주자. 욕할 수 있어요. 일반 국민은 하더라도 정부와 집권당과 대통령은 그 사이에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일을 정말 해달라는 겁니다. 네. 네. 이 요구가 무리합니까? 네.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했어요. 한중 관계가 지금 불편해지고 있는 것. 근데 최근에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국가 호감도 조사를 하면 국가 호감도 조사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국가가 지금 중국이 돼 있잖아요. 최근에 하여튼 중국과 우리나라의 국민적 감정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현실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교적 처신에서는 신중하고 또 정말 말하자면 한 발 한 발 딛는 것이 아무리 야당이라도 국익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걸 고려해야 됩니다. 자, 중국의 지금 외교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랑 외교, 이른바 네. 늑대 외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미국과 우리가 매우 가까워지고 한중일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동북아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든가 중국몽이라든가 1대1로라든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북아 역사 왜곡을 넘어서 이른바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1대1로 개척이라고 해서 저 해외를 뻗어나가면서 중국을 우호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발언 보면 싱하이밍 대사가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을 우리가 실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매우 부적절한 얘기예요. 중국의 국가 전략을 우리가 따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매우 부적절한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그 한민수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제1야당 대표 국익 위해서 외교 활동해야죠. 자, 그런데 외교는 야당은 조력자입니다. 외교를 풀어가는 주체는 국가고 국가이고 외교부입니다. 외교부가 우리 국가 전략 차원에서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한 발 한 발 디디면은 네. 우리가 그런 힘을 좀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야당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고 적절한 비판을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중국 편에 서서 직전 여당의 대선 후보였고 지금의 제1야당 대표가 호응을 해주는 듯한 모습을 비치는 건 중국 정부가 앞으로 저거 프로파간다로 매우 활용할 수 있을 예. 그 먹잇감을 제공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저는 제1야당 대표가 국익을 위해서 활동해 달라는 겁니다. 야당 대표로서 외교해야죠. 그런데 우리 국가가 가는 전략과 잘 발맞춰 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줄 때 힘이 되는 거지. 아까 김영남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만약 우리 정부 외교 전략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만일 미국과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 강화에 꽃을 피우는 이 시점에 이런 모습들은 전혀 저는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점은 좀 한번 좀 말하자면 심각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연내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중국에 달렸다라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한중 관계 어떻게 흘러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